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XAML의 스타일을 사용하여서 일관된 U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동적 리소스 또는 정적 리소스를 이용해서 UI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리소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공통된 코드들을 제멀 코드 자체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코드를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소스는 XAML 태그에서 하드 코딩된 중복값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각 속성 값을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복잡하고 장황한 XAML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사용해서 여러 설정을 스타일로 그룹화하여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리소스를 사용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버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K 버튼이고 하나는 캔슬 버튼이에요. 네 개의 속성에 대해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스태틱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런타임에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스태틱 리소스를 가지고 4개의 속성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장황하죠? 백그라운드, 보더, 보더 위스, 텍스트. 물론 이렇게 장황하다고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저런 버튼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리소스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코드가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이러한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터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요 구성 요소예요. 세터에 property라는 속성이 있고 property는 텍스트 컬러로 할 거고 value는 화이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컬러 속성에 대해서 세터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터에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태틱 리소스를 사용해서 텍스트 컬러라는 거를 텍스트 컬러 프로퍼티의 세터를 통해서 적용을 했어요. 여기서 세터에 지정하는 속성 값은 바인딩 가능한 속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이 텍스트 컬러 프로퍼티라는 바인딩 가능한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텍스트 컬러에는 텍스트 컬러 프로퍼티라는 바인딩 가능한 속성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스타일이 무엇일까요? 스타일은 저러한 세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스타일은 타겟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세터의 프로퍼티들을 그 타겟 타입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소스 예제를 보시면 스타일이 타겟 타입에 버튼을 넣고요. 세터를 통해서 여러 세터들의 백그라운드, 보더 컬러, 보더 위스, 텍스트 컬러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컬러, 보더 위스, 텍스트 컬러에 대해서 이 버튼이라는 스타일을 통해서 한 번에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버튼 타겟 타입에 대해서 4가지 속성을 한 번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기했던 리소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타일은 어디에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내역을 알려드릴게요. 스타일의 정의 보시면 일반적으로 리소스 딕셔너리 객체 내부의 리소스로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사전 내부의 리소스로 정의하는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타일 해가지고 컨텐츠 페이지 리소시즈라는 거 밑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키 값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my 버튼 스타일이라고요. 그리고 타겟 타입은 버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이 my 버튼 타입을 스타일이라는 버튼 속성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static resource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태틱 리소스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런타임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런타임의 테마를 동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리소스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로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암시적과 명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전에 저희가 키 값을 지정을 했죠. 스타일에 타겟 타입과 키 값을 지정하고요. 버튼에서 그 키 값을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게 명시적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암시적 적용은 무엇일까요? 암시적 적용에서는 타겟 타입은 있지만 키 값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모든 버튼에 같은 형태의 스타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했던 모든 버튼은 자, 이 리소스 또는 스타일을 정의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컨텐츠 페이지 리소시즈라고 해놨잖아요. 이것은 현재 페이지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현재 페이지의 모든 버튼에 이 스타일을 자동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시적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암시적 스타일을 사용할 때 이렇게 보면 범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가 컨텐츠 페이지 범위에 할지 아니면 앱 전체에 적용을 할지 또는 어떠한 스코프를 정해서 스코프에다가 넣을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암시적 스타일을 컨트롤에 일치시키려면 지정된 타겟 타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 버튼이 아닌 다른 형태, 버튼을 위에서 상속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는 그 상속에 대해서 스타일을 수신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말이에요. 다시 만들었다든지 또는 이 MAUI 컨트롤 중에서 버튼을 상속받아서 재구현한 차일드 컨트롤이 있다고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이 차일드 컨트롤이 버튼의 스타일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게 하려면 자, 스타일 apply to derived types라는 특성을 true로 설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스타일에서 선언할 때 자, 버튼 형태를 상속한 모든 컨트롤에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apply to derived types는 true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버튼 형태의 스타일을 적용하고 버튼에서 상속하는 모든 버튼, 라디오 버튼 또는 이미지 버튼 또는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정의 유형 이 모든 버튼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재정의 또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미리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속성 같은 것들을 변경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타겟 타입은 버튼으로 지정했고요. 키는 my 버튼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레디우스, 보더 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그거를 지금 버튼에 지정했죠. 스타일에서 스태틱 리소스로 이 키 값을 넣어줬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버튼은 블루가 아닌 다른 색깔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 색깔을 변경해 주면 자동으로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이런 걸 스타일의 재정의라고 얘기해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고 하면 레드가 써지고요. 이 내역이 없다면 기본값인 블루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유형 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버튼과 레이블에 사용자 정의 배경색을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상위 유형인 비주얼 엘리먼트를 타겟 타입으로 하여 스타일을 만들어 사용하면 모두가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X키 my visual element style 이라고 하고 타겟 타입에 비주얼 엘리먼트를 한 다음에 스타일과 버튼 스타일과 레이블 스타일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들죠. 아까 이전에 제가 얘기할 때 정확히 맞춰지지 않으면 타겟 타입에 맞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그 상위 타입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건 암시적 형식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암시적 스타일을 쓸 때는 우리가 이 키 값을 지정하지 않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타겟 타입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MAUI는 이 타겟 타입만 가지고 하는 암시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타입을 정확히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만약에 적용을 하고 싶다 암시적일 때도 그러면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걸 넣어주시면 되냐면 apply to derived types는 true를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유형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상위 유형을 지정할 때는 항상 키 값이 있어야 한다. 키 값이 없는 암시적 형식에서 사용하려면 apply to derived types true를 꼭 사용하여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sed on을 사용하여 스타일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속은 어떤 게 다르냐면 아까 오버라이드 나왔죠. 오버라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엔트리와 버튼 각각의 스타일을 정의했다고 해볼게요. 자, 버튼에는 my 버튼 스타일, 엔트리에는 my 엔트리 스타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보더 컬러하고 보더 위스가 있고 엔트리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텍스트 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라는 값으로 똑같아요. 자, 이때는 타겟 타입을 비주얼 엘리먼트로 지정하고 X키에 my visual element style이라고 한 다음에 세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나머지 스타일들에서 based on을 이용해서 상속을 받고요. 상속받은 나머지 다른 값들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ased on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예제를 이어서 사용해서요. 여러가지 지금 봤던 내역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전의 소스들이에요.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썼던 내역의 마지막 페이지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놨던 소스를 수정을 할 건데 컨텐츠 페이지 리소스즈 밑에 보시면 리소스 딕셔너리가 있죠. 여기에 저희가 리소스들을 정의를 했어요. 이제 스타일을 정의를 해서 얘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타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스타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자, 스타일 안에다가 키를 정의를 할 거예요. 키를 정의를 해서 info label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타입은 뭐라고 할까요? 레이블이라고 지정할게요. 자, 레이블이라고 지정을 하면 레이블 형태의 X키인 info label 스타일을 적용한 모든 레이블은 우리가 정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컬러 W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키 값을 추가할 겁니다. 자, 세터를 지정을 하셔가지고요. 프로퍼티로 자, BG 컬러 있죠. 자, 그 다음에 포지 컬러가 있고요. 일단 텍스트 컬러부터 지정을 할게요. 텍스트 컬러를 value로 해서 얘를 포지 컬러, FG 컬러를 넣어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소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스태틱
리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fg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터를 닫아주고요. 복사해서요. 자, 두 가지를 더 넣을 거고요. 첫 번째는 폰트 사이즈.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라고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마지막은 폰트 애트리뷰트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볼드라는 밸류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스태틱 리소스가 아니니까 그대로 볼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세터, 스타일을 다 지정했어요. 이제 레이블들에게 요것들을 정의해주면 돼요. 자, 레이블 보시면 fg 컬러 폰트 사이즈, fg 컬러 폰트 사이즈 이게 다 있죠. 자, 이 녀석들을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빌 레이블, 팀 레이블, 토탈 레이블부터 변경을 할게요.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를 지우세요.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스타일의 이름을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름을 저희가 뭐라고 했죠? info label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다른 두 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됐는데 밑에 쪽 레이블 두 개도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팁 아웃풋과 토탈 아웃풋이 있어요. 얘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 대체,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 대체, 이렇게 스타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적용을 해봤으니 한번 실행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저희가 이전에 개발했던 그 내역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info label 스타일도 적혀 있고 뭐 다른 레이블들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상속을 사용하여 얘를 조금 다시 구현해 볼게요. 우리가 스타일 상속을 통해서 중복된 값을 또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값이 중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이 있고 인포 레이블 스타일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은 텍스트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만 적용을 할 거고, 인포 레이블 스타일은 거기에다가 볼드 값을 추가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볼드 값을 추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애를 보면 모든 것에 이 볼드 값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두 볼드 값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할 거예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요.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에 텍스트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쪽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 레벨 스타일에 fg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를 다시 상속받아 오려면 베이스드 on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이스드 on을 넣어서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불러올게요. 자, 스태틱 리소스가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인포 레이블 스타일을 쓰는 애들은 자, 볼드 값이 적용이 될 거고, 이 아래쪽 두 개의 레이블은 볼드 값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고 이전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한번 실행되고 나면 상당히 빠르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실제로 이 뒤쪽 0.00, 0.00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을 거예요. 네. 인포 레이블에서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로 변경되면서 볼드 값을 줄지 안 줄지 지정을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